이 방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교육조 대만교육부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여여 가게 침싸. 지금 가나요? 어디로 가는데요? 정처 없이 떠나는겨.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더로드 출발! 안녕하세요. 신여성입니다. 꿈꿈입니다. 자영업입니다. 책사입니다. 네, 저희 녹음 기준으로 어제가 입춘이었어요. 이제 봄 기운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네. 전 어제부터 오늘까지 모두 나물 비빔밥으로 먹고 있습니다. 찰밥을 먹고 있어요. 네. 오곡밥. 드시죠? 못 드신 듯한 느낌이 나는데요. 뭐 보름인지 뭔지 금음인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네. 오로지 나는 고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는 대만 영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에 광고 방송처럼 후원과 지원에 힘입어서 대만 영화 마지막 시리즈로 대표적인 대만 로맨스 영화 가져왔습니다. 찌라시는 없나요? 없더라고요. 영화관에. 저희 찌라시면 요즘 휴업 중이에요. 포스터만 이렇게 있지 거의. 진짜 전단지로는 안 만들었더라고요. 제 생각에 성의가 있으면 좀 만들어 와도 되는데 안 만들었어. 아니 찌라시맨이 그게 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터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포스터에서 한 마디씩 따오면 되는데 찌라시맨이 찾고 요즘 있어요.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네. 좀만 기다리세요. 굉장히 네. 열심히. 광고 아니 타임 한번 찌라시가 제목밖에 없어. 다 영화 제목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제 뭔가 우리말로 우리가 뭐 있지 않아요? 뭐라도 저도 찾은 건데 뭐 사랑이 헤어져도 뭐 대사라도 한 마디 가져야지. 네, 찌라시가 있어요. 그런 거지. 뭐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봤는데 있습니다. 제가 이건- 오늘 대신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헤어져도 만남이 헛되지 않게 맞아. 상견니 네. 뭐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포스터입니다. 포스터에. 포스터에? 그러니까 찌라시맨이 대표 포스터를 포스터. 안 봤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아.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영화관에 있었으면 봤을 텐데 영화관에는 없어요. 없어. 네. 저희가 나머지는 다 뭐 중국어로 돼 있어 갖고 못 알아보겠고 요거 하나 정도? 가져온 네. 영화는 그쵸? 상견니라는 제목인데요. 원래 중국, 홍콩, 대만 쪽에 관심이 좀 있으시면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제목이고 한국 영화 쪽만 좋아하시면은 사실 굉장히 좀 낯선 제목이죠. 아니 근데 상견니. 이 상견니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아주 흥행을 했습니다. 드라마 말하는 거죠? 드라마는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룬- 얘기할 때 네. 상견니가 드라마 버전이 있고 그쵸. 영화 네. 버전이 있어서 헷갈리면 안 돼요. 네네 맞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고 영화는 영화입니다. 제가 제 걱정되는 분이 그래서- 꼼꼼이에요. 꼼꼼이.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라마랑 영화랑 섞어서 얘기하면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영화 얘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네. 우리는 아니, 세 분은 너와 마주치기 위해 100가지 핑계를 만들어 멀티버스 판타지 로맨스 샹견니 상견니. 하나 찾았어요. 네. 멀티버스를 넣었죠. 멀티버스. 네. 그 영화 자체가 드라마의 그런 흥행에 힘입어서 이제 후속작 약간 그렇죠. 에필로그 형식으로 이제 개봉된 거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 만약에 보셨는데 괜찮았다? 저는 드라마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21개 에피소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우 길어. 1.5배속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응답하라 시리즈 속도로 나와요. 드라마를 노리고 만든 영화 같아요. 약간 팬 서비스? 이거 뭐 스피노프라 그쵸. 그래야 돼요? 네네, 약간 외전이죠. 왜냐하면 음. 사실은 시리즈를 드라마를 먼저 보신 분에게는 이건 완벽한 스피노프인데 이 영화를 먼저 본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게 약간 뭐랄까 프리퀄이 될 수도 있겠어요. 영화를 원작으로 먼저 본 사람들, 원전으로 먼저 보면은 물론 제작 순서대로 따지면 시리즈의 외전이 맞는데 사실 영화를 먼저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다음 얘기잖아요. 시퀄에 해당해요. 궁금함은 뭐- 느껴지죠. 궁금함은. 뭐가 뭔지 뭐 헷갈려가지고 도통 모르겠어. 궁금이님도 헷갈렸어요? 뭐 당연한 거예요. 난 정말 바로 이것이 드라마로 어떡해요. 돌아가게 만드는 이 영화의 드라마를 목적이지. 보면 이렇게 헷갈리지 않는다고요? 네. 아니 근데 주변의 평을 들어보니까 음. 드라마를 정주행한 사람들도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땀땀이 봐서 그래요. 드라마가 중간까지는 이 영화처럼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네. 막 그 리즈웨이처럼 그림을 막 그려야 돼. 여기서 아, 돌아가면 그 시간 막 이런 거. 누가 아, 살고 누가 시간축. 죽고. 네. 근데 정말 저 머리가 아팠어요. 끝에 가면 뭔지 알아요. 근데 끝에 갔을 때 깨닫는 그 이야기의 축이 이 영화의 축이랑 연결돼 있어요. 아니 그럼 이 영화 자체는 해피엔딩입니까? 해피엔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 시리즈를 보면 알아요. 드라마에는 그냥 열린 결말이라고 할 수 있지. 영화에는 주인공들이 어쨌건 다 살았잖아요. 드라마도 다 살아. 근데 드라마도 다 살아요. 원래 아. 있던 사건들을 0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죽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게 열어놓는 거죠. 세상에. 이 영화는 드라마에서 언급된 과거의 사건을 재현한 거예요. 드라마는 왜냐하면 이미 리즈웨이가 죽고 얘가 뭐 일하는 것들이 있죠.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약간 그래서 비슷하게 재현된 게 몇 장면 있어요.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쨌 오픈 그게 엔딩이죠. 뭐죠? 그 결혼하는 뭐 반지 오고 가고 뭐 이 장면 나오잖아요. 이제 다른 남자. 그게 한 소스고 다른 소스가 있다라는 멀티 엔딩이죠. 멀티 엔딩이야. 다른 곳에는 기존의 드라마의 세계관이 있는 엔딩이 따로 있는 것도. 그러니까 멀티버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드라마는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세계관이. 근데 이거는 네. 걔네들이 꼬여 있어, 얘기하잖아요. 여러 내가 가지가. 없는 세상에 네가 없는 세상 이렇게 갈라놨다가 결국 그걸 이으면서 마무리를 진 건데 그걸 잇는다고 해도 각자가 없는 그 세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 말할 수 없는 비밀도 뭐 그런 거지. 해피엔딩이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시죠? 해피엔딩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속편해요. 네네. 그래서 그쵸? 하여튼 이 드라마와 영화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연출 감독은 누구냐면 황티엔렌이라는 황티엔렌이라는 감독인데요. 우리한테는 잘 알려진 감독은 아니에요. 대만에서 태어나서 대만에서 쭉 활동하고 있는 감독인데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 대만 드라마도 중국 대륙 그 OTT에서도 많이 상영되기 때문에 대륙에서도 뭐 이 사람의 인기가 이제 꽤 있는데 이 사람 만든 영화들의 인기가 드라마들의 인기가 꽤 있는데요. 알려진 콘텐츠는 2018년에 처음 나온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따뜻한 줄, 그 현악기 할 때 현 이런 표현인데요. 따뜻한 선, 따뜻한 줄 이런 제목의 그 TV 드라마를 처음으로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연출한 드라마가 상견입니다. 어유 네. 대단하네. 성공하셨네. 네, 2019년도에 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나와 너의 이번 생 이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요즘 금생금세 찐성찐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생 아닌가? 이생 네. 이야기. 이생 나와 너의 이생.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또 연출도 했고요. TV 드라마를 주로 연출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너가 좋다면 맑은 날, 네가 편안하다면 맑은 날. 직역할 수밖에 없는데 너가 편안하다면 곧 그날이 맑은 날이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같은 해에 생소한 연인, 생소한 애인,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2022년도에는 이게 이제 영화 황제의 공주. 영화 황제의 공주. 와 진짜 난해하다. 예, 그런 드라마들을 이제 계속 연출을 해왔고요. 영화는 이 상견니가 처음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TV 드라마에서 쭉 그러네요. 그 실력을 발휘해왔던 대만의 드라마 PD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영화는 그 상견니 드라마의 그 스피노프로 감독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스피노프는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그 오리지널 컨텐츠와 다른 관점으로 이제 스토리를 확장해 나가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는 정말 드라마를 본 사람들에게 향수를 줄 것 같은데 전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늙었다 그 사이에.
약간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 좀 더 한 풋풋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어. 네. 이 여자 주인공이 가가연. 가가연이 36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허강한도 훨씬 더 약간 풋풋함이 훨씬 없어진 거야. 그래서 모진자는 일부러 코수염을 또 해놨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해시태그를 하기 전에 이 영화 제목이 조금 어렵잖아요. 상견니라고 해서 니는 뭐 상견례도 아니고 상견례도 괜찮다. SNL 코리아 제목 같다. 상견례. 웬 상견이야 뭐 이러면서 되게 뜨아할 수 있어요. 그 그냥. 한자가 다르죠. 견자만 네. 똑같네. 아유 뭐 견자만. 우리는 만나서 한글이라. 함께 서로 만나는 거니까 상견례는. 그러네요. 예. 네. 샹제니는 설명 좀. 설명 좀. 샹은 뭐뭐 하고 싶다. 네. 아. 시향. hope 혹은 want. 아우 어. 영어까지. 그다음에 견은 만나다. 아. 만나다요? meet 아. or see. 아 그런 뜻이구나. 니는 너. 아. I wanna see you. I hope to see you. 아. 혹은 샹이 혹은 이제 여기서는 조동사로 쓰였잖아요. 견이 본동사고 상이 조동사로 쓰였는데 상이 그냥 본동사로 쓰이면 미스예요. 그리워하다. 사랑한다, 생각할 보고 싶다, 상자니까. 그리워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견이라는 본동사가 있기 때문에 상이 여기서는 그냥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널 보고 싶어요. 널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널 네. 만나고 그런 싶어. 거네요. 널 만나고 아 싶어. 중국어 어려워요. 샹제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구조네요. 왜? 아 이건 되게 구조가 쉬운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적어 한글로만 나오고. 보면은 아.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한자 하나하나 읽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무슨 자 이렇게 엮어서 조동사로 배운 게 아니어가지고 저희는. 아 우리가 중국어 몇 년을 했는데 네. 이 아니, 정도 아니, 쉬워야지. 아니 한자로만 봐도 상자가 생각한다, 견자가 본다, 네, 볼 니는 걸 생각한다. 너니까 너를 볼 거를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뭐 비슷하지. 우리가 몇 년을 했는데. 아니 끊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아, 네. 근데 상견이라는 게 좀 낯설긴 했는데 그런 뜻이고 영어로는 someday, one day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중국어가 뭔 제목이 영어 나온 것 제목도 같아. 별로다. 영어도 네. 꽝이고 한글도 근데 별로고. 미래에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뭐 이런 얘기들이니까 차라리 어울리긴 하지 않았나 이랬죠. 근데 그 사실은 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도 좋고 또는 그거 있잖아요. 그 멀티버스 everyone everything all at once 올이라고 불리는 거. 그게 사실은 제목을 잘 졌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영화 특히 멀티버스를 끝나는 이유가 네가 없는 세상, 내가 없는 세상, 또는 네가 살고 내가 살고, 또는 쟤가 죽고 얘가 살고 막 여러 가지 소스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이 팬들과 주인공들이 바라는 결론 하나를 보여준 거지. 멀티 엔딩 중에. 예, 멀티버스는 여전히 유효한데 드라마는 이거하고 좀 이거를 이제 소급해서 안쪽으로 이제 기원을 보여준 거라면 영화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의 가능성의 미래를 보여준 건데 근데 제목이 그렇게 따지면 이 영화가 굉장한 타임슬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목은 많이. 이게 이제 우리가- 상견이 드라마판을 원작 스토리로 해가지고 한국판 리메이크가 지금 네. 작년에 결정돼서 뭐 찍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한국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작년에 전해졌는데 배우는 다 정해진 것 같아요. 네네. 한국판의 제목은 너의 시간 속으로예요. 훨씬 더 너의 구체적이네요. 와닿는다. 그게 낫다. 네. 그게 나.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일본어로는 시간을 달리는 이렇게 해놨거든요. 아. 시간을 달리는 사랑. 근데 우리 한국 네. 제목이 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너의 시간 속. 시간을 넘나들면서 음. 그 흐름을 바꾸는 거니까 달리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애니메이션 있죠, 제목에 있죠. 영향을 받은 네. 것 같고 저희 거 괜찮은데 이 배우 캐스팅이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판 네네 한국판. 호불호가 있어요. 네. 워낙에 허강한 배우나 이런 저기 뭐지 시베구 이런 배우들이 훈남인데다가 특히 허강한 배우는 정말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생각 밖으로. 생각 밖으로라니. 맞아요. 나 꿈에서도 봤어. 아니 근데 이 허광한 배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상견례를 찍기 이전에는 무명 배우는 아니었지만 인기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다 그렇죠. 네, 그래 뭐 감독이 이 허광한 배우를 좀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있네. 네, 원래 이 캐스팅을 제작사 쪽에서는 반대를 했었는데 투자자 쪽에서는 좀 더 인지도 낮아서. 인지도가 낮으니까 좀 더 이제 스타성 있는 배우로 가자라고 했는데 감독이랑 이 제작 어디죠? 각본 쓴 사람인가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밀어붙이는 바람에 신의 한 허광한이- 수였다고 예, 생각합니다. 어, 진짜. 정말 잘한 것 주연으로 같아요. 출연했죠. 네. 근데 한국에도 허광한 팬들이 왔었죠. 꽤 많더라고요. 허광한 때문에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귀엽잖아. 상견례는. 아니 그러니까 댓글 리뷰 같은데 보면요 중간부터 어느 시점부터 영화 스토리 라인이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상관없어. 허광한 얼굴 보고 버텼다. 허광하는 몇 살이에요? 허광한이 1990년생입니다. 잠깐만 20몇 살이죠? 서른 서른 살? 너무 살? 귀여워. 비슷하네. 예, 여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은 가가연이랑. 36. 아 그런가요? 아, 5살 차이네. 5살. 그럼 네네. 많이 먹었네. 많이 차이 나는 줄 알았어. 가가연이랑. 드라마에서는 3명의 분량이 비슷한데 역할이 영화는 아주 노리고 그 허광한에다가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워요. 저는 다 보고 나서 어. 모진재가 어. 많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일부러 노린 것 같아요. 허광한이 인기가 많으니까. 뭐진지. 네. 그래서 모진재. 딱 느낌이 허광한 팬 서비스 그런 이런 걸 수도 느낌도 있겠어요. 있죠. 네. 근데 모진재가 어리니까 앞으로는 근데 그게 훈남이잖아요. 10회구도. 그래서 괜찮잖아요. 모델 모진재. 출신이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드라마 시리즈에서는 약간 불쌍하게 나와요. 어둡고. 영화에선 좀 좀 보였는데 뭐진재가 드라마에서 혹시 동성애자로 나오나요? 아니요. 아, 그 다른 다른 사람. 사람이죠. 리치웨이의 그 또 다른 네네네. 왕全성인가? 네, 걔가 아니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네요. 연인이 죽었잖아요. 10회구는 아니요. 그 96년생이네요. 그치. 그래서 10회구는 어린 거죠. 네네. 영화에서 코수염을 단 이유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좀 다른 들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들어 보이게 하려고 했대요. 그렇구나. 30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자기만 너무 어리게 보이니까 뭐 그랬다. 근데 이거 이름 외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모진재가 10회구야. 머진재. 리츠웨이가 누구지? 자꾸 잊어버려 막. 아 리츠웨이는 정말 뭐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무슨 별별 닉네임도 많이 생겼더라고. 근데 어쨌든 저희 해시태그 하나씩 하면서 해시태그.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즈웨이가 허광한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허광한이 원래 본명이고 리즈웨이가 그 여역 극 극 중에서. 중의 이름이잖아. 극 중에. 아니 좀 더 몰입하세요. 맞잖아. 어, 아니 예. 난 헷갈렸어. 너무 리츠웨이 헷갈리죠. 나는 막 리츠웨이. 나중에 뭐 적었어요.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시리즈 정주행하시면 절대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츠웨이. 지금 신여성은 거의 시리즈를 정주행하고 와 저는 영화를 봐서 어떤 느낌인 줄 알고 그렇죠. 여기 정주행한 사람이 없어. 영화를 보고 이제 드라마를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라마 보세요. 그리고 이 들면 영화가 되죠. 조금 CG가 약해요. 그래서 추락신이라든지 비 내리는 신 같은 거 보면 조금 아쉽다. 제작비가 좀 없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어설픈 장면들이 좀 있는데 게다가 뭐 배우들이 뒤집어 쓴 가발도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지잖아요. 드라마는 되게 정교하게 됐거든요. 근데 시간에 쫓긴 건지 돈이 없었던 건지 그런 디테일이 좀 약한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상업적인 왜 된 그러지? 거지. 약간 한중 합작 아니에요. 이거 여기에 중국 배우도 나오는데 한중 합작이라요? 한중 뭐죠? 저기 대만이랑 중국이랑 합작까지는 아니요. 배급사가 다른 거 아니야? 배급사가? 배급 제작사가 네, 왜 다른 배급 거. 그 제작사가 다를 나중에 거예요. 여기서 상해에서 결혼한 남자는 네. 중국 배우. 배우예요. 그 네. 유명한 출연할 수 배우예요. 있지. 네. 그 사람은 나이 아니, 들어 지금- 보이는데. 아니 근데 대만 제작비가- 배우들도 중국 대륙에 와서 많이 아. 활동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좀 디테일은 떨어지더라고. 네. 그래서. 제작비를 더 냈을 것 같은데 왜 안 근데 됐을까? 여기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또 있긴 한데 이게 대만에서 이제 방영될 때는 동성애 코드가 있었잖아요. 그걸 잘라낸 것 같아. 내가 볼 때. 중국에서는 다 응. 잘라냈습니다. 잘라낸 중국에서 거예요. 송출할 왜냐하면 때는. 네. 어떤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 왕치엔성이 다른 세상이 달라질까요? 이 바닷가에서 얘기하잖아요. 다른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데 드라마를 보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드라마에선 걔가 동성애가 발각되면서 자살을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영화는 완전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걔가 병이 들어서 그냥 죽은 걸로 나오잖아요. 남자친구가. 근데 왕치엔성의 가장 큰 그 코드가 동성애 코드거든.
그게 완전 생략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일부러 방영될 때는 잘랐구나 완전히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 생략됐죠. 그건 이제 뭐 그냥 드리겠습니다. 예. 소중한 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없어졌잖아요. 뭐 다른 이렇게만 생활. 흐지부지 되잖아. 네. 드라마에서는 근데 왕치엔성의 남자친구는 나오지 않죠. 언급만 되고 본인이 이제 정체성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뭐 폭력을 당하다가 이제 자살을 결심하는 걸로 나오는데 연결돼 있는 서사죠.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거는 이제 왕치엔성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이 왕치엔성이냐 리즈웨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헷갈리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것이 100% 왕치엔성이냐 섞인 나는 리즈웨이냐 머리 스타일로 구분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바뀌니까. 약간 가르마를 할 때는 리츠웨이고 뭐 점이 앞머리로 할 찍히면 때는 뭐 뭐 아니고 하고.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게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려다 말았습니다. 네. 네. 시리즈가 더 나온다면은 음, 좀 다른 이제 멀티 엔딩 중에 가장 좀 비극적인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네. 그럼 저 해시태그를 좀 마저 해시태그 저는 상친놈입니다. 예. 상친놈. 네, 상친놈 상친놈. 탑친자하고 비슷한가요? 탑친자랑 비슷한 오케이. 맥락이죠. 예. 상견니의 미친 놈인가요? 예, 맞아. 그렇죠. 탑친자 탑친자는 탑건의 미친 그렇지. 자들 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보고 사실 상친놈은 드라마에서 비롯됐죠. 그래서 계속 이 보고 드라마가 싶으니까. 넷플릭스에서 뭐 한 10억 뷰 조회를 달성하면서 정말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거기에 정말 푹 빠져든 사람. 그래서 이제 허광한이 내한하기도 했었고, 그쵸, 가가영과 그쵸. 허광한이 내한하기도 했었고, 이게 그 뭐죠? 그 영화 끝나고 근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배우들과 만나는 GV? GV. 네. 예. GV가 예정된 GV가 10초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예, 아니, 그럴 만도 한국에서 하지. 예. 그만큼 지금 그때 상친놈들이. 우리 뭐 교섭도 있고 뭐도 있었는데 얘만 맞아요, 마감이 맞아요. 됐다고. 예. 교섭이라니. 예. 그런 꿀꿀한 서사.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통 이제 드라마에 훅 빠져서 영화 극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역으로 영화를 보고도 그 드라마에 대한 그쵸. 어떠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러한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노린 거예요. 세계관을. 저도 약간 지금 드라마를 못 보고 영화를 봤는데 드라마를 한번 정주행해야겠다는 그렇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럼 영화를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네. 보고 싶겠지. 또. 네. 목표가 그거였어요. 그냥. 스포일러도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예. 않아요. 분리가 좀 되어 있어요. 예. 네. 네. 다 해시태그? 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뭐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그냥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냥 한마디의 단원으로 운명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운명. 리즈예요. 이건 운명이다 그냥. 운명을 이해하기 위한 각각의 세계관을 만들었다. 근데 그 세계관을 통해서 이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이 둘의 사랑은 운명이다. 보고 싶으면 그냥 다시 만나는 거고, 또 그냥 뭐죠? 그 중간에 나오는 거에 시간이 뭐 원데이, 썸데이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둘의 사랑이 결국 맺어지고 또 다시 얘기하는 게 그냥 운명적이다. 그래서 운명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네, 일리가 있죠. 이렇게 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막 복잡한 그 세계관을 굳이 이해하려고 안 해도 되고, 또 이제 거기서 그냥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끝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운명을 보여주는 장면은 어렸을 때 오빠가 길 찾아주는 오빠를 우연히 다시 설탕과백이 만나는 나오는데. 그 장면이 네. 운명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각각의 운명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꼭 사랑만이 아니라 거기 왕치엔성의 자살, 죽음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천원누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운명은 천원누의 삶에 더 좀 이렇게 집중해 보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희찬하고 리츠웨이는 그 해피엔딩을 향해서 여러 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천원누 같은 경우가 전 윈루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워요. 네, 천인루 같은 이런 거 경우가 틀리면 내가 가만히 아니, 있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원루라고 그랬지. 윈하고 원하고 원루. 글씨가 좀 맞아요. 잘 안 윈루. 보였죠. 안 보였죠. 윈루. 윈루 같은 경우가 예. 운명을 거슬려 보기도 하고 자기를 죽여 보기도 하고 자기를 소외시켜 보기도 했고 폭력에 노출되기도 했고, 황희샤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명의 캐릭터라고 한다면 오히려 천윈루가 더 거기에 맞게 재해석해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좀 거슬려서 어떻게 뭐
달리 만들어 보려고 해도 정해진 운명은 있었다. 근데 뭐 영화에서 이렇게라도 좀, 천인누는 바뀌었어요. 바뀐 거죠. 드라마에서는 0점으로 돌아갔는데 영화에서는 모준재랑 다시 또 되잖아요. 아유 이해를 못했나 보다. 영화에서는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고등학생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시간이 훌쩍 떠나서 모진재를 다시 만나는 걸로 하는데 그 거슬리기 전에는 이미 천인누가 그 중국 배우랑 결혼한 걸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번 상해에서. 바뀌면서 모진재랑 다시 연결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예,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봐야 맞아, 되는 맞아. 완벽하게. 더 그러면 더 재밌어요. 저기 저기 손톱 손질 중이신 네일 아트에 도전하고 계신 네일 아니, 아트를 요새 영양이 부족한지 자꾸 그 칼슘을 드셔야 돼요. 칼슘, 마그네슘. 네네. 약이 있어요. 주사도 있어요. 저는 해시태그를 타임슬립. 네, 아유 네, 딱 이, 맞는. 뭐 이 영화의 장르, 이 타임슬립이 뭐 아주 그냥 하나의 장르처럼 그렇게 굳어졌는데 그 특히 요즘 21세기의 콘텐츠의 중요한 기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미끄러진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것도 뭐 우리나라 콘텐츠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서양에서도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자세히 나누면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냥 타임슬립 그러면은 과거나 아니면 미래로 시간을 이동하는 어떤 형태로가 됐든 옛날에 진용이라는 중국 영화가 있었어요. 갑자기 진시황 때 살던 사람이 현대로 넘어오는 와, 거예요. 굉장히 네. 신박하다. 네네, 그 굉장히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단순하게 이제 과거나 미래로 이동하는 시간 이동하는 그런 유형이 있는가 하면 타임 루프라는 형식도 있어요. 루프는 이제 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영화가 뭐냐면 사랑의 블랙홀. 아, 네, 얘도 그런데 얘도 그라운드 호크 데이라고 해서 같은 날에 계속 반복되는. 예, 같은 날 자고 일어났는데 또 또 그라운드 호크 그날이야. 데이야. 또 그날이야. 또 그날이야. 또 그날이야. 예, 그래서 이제 막 그날을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영화죠. 되게 재밌는 맞아요. 오래전 영화인데 재미있게 항상 텔레비에 봤죠. 나왔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시즌에. 네. 그다음에 이제 타임 리프라는 것도 있어요. 리프는 이제 도약한다는 뜻인데 요거는 조금 그 시간이 바뀌긴 하지만 캐릭터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About Time 같은 네, 영화가 네, 이제 네.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건 이제 나누기 나름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개념화하기 나름이지만 타임 워프라는 것도 있어요. 워프는 이제 왜곡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막 서로 막 엉망진창인 것처럼 뒤섞이는 그런 스토리.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 10월에라든지 미래를 걷는 소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타임 워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슬립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타임 슬립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영화가 뭐 타임 루프다, 어떤 영화가 타임 리프다, 타임 워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것들이 뒤섞일 수가 섞여 있어요. 있죠. 예, 네, 그래서 네. 루프와 리프가 같이 있을 수도 네, 있고, 맞아요. 뭐 리프와 워프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영화는 사실 시간의 예술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좌우하고 또 시간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100여 년의 세계 영화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시간과 관련한 상상력이 이런 식의 유형들을 만들어낸 어떤 동력이 되지 않았나. 영화는 시간을 편집하면서 시간을 앞에다 배치하고 뒤에다 배치하고 하면서 이 전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뒤섞는 과정들을 이렇게 하나의 장르처럼 정착시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문 한 편 읽고 오셨나 봐요. 아닙니다. 어우. 아니 영화 미학적으로만 보면 네. 이게 이제 또 뭐 사회학적이라든지 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영화 미학적으로만 보면 그런 어떤 편집의 그 기술, 편집의 테크놀로지가 결국은 이런 어떤 장르적 장치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듣다 보니까 타임 슬립 속에 루프와 이게
포함인 거예요? 루프와 리프와 포함된다고 워프. 할 수도 있죠. 네, 포함되는 그렇죠. 전체를 그냥 타임슬립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 중에서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할 왔다 수 갔다 있고 하는 거를 이제 작은 개념의 타임슬립 그쵸, 그쵸.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 그중에서 가서 어떤 뭐 일이 특징들을 갖고 있는 벌어져가지고 거, 막.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종류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견니도 되게 뒤섞인 거네요. 뒤섞였죠. 그러니까 뒤섞였지. 타임 리프랑 타임 워프가 뒤섞이기도 하고. 음, 예. 루프라고 여기서- 할 수 있죠. 네. 사실 근데 타임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돌아가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징적인 게 타임슬립몰에서는 공간이 되게 중요하죠. 공간이 어디를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건과 관계가 다 들어있는 어떤 공간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특정 날짜로 가는 건데 이 영화에서 보면 레코드 가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는 죽음의 장소가 일어나는 옥상 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그널 같은 경우 드라마 시그널이 대표적인 또 타임슬립몰인데 그 시그널 같은 경우는 가지는 않고 연결돼서 과거가 현재와 연결하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거. 즉 과거에 연결됐는데 가지는 않아. 그러니까 회귀는 안 하는 거야. 다만 연결돼 있어. 공감, 영화 동감처럼 가지는 않지만 다른 시간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 근데 거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신의 도구와 장소거든요. 장소. 시그널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경찰서라는 장소. 그다음에 뭐 나인도 드라마 나인도 네팔의 침대 밑에서 발견된 향초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장소적인 게 있어서 방금 꿍꿍이가 말한 거를 장소랑 연결해서 타임물에 나타난 그 장소성 연구도 되게 재밌는 소재이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래서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해시태그가 이제 해시태그 나온다. 워크맨 카세트 테이프인데 바로 그것이 타임슬립을 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고 그거를 판매하는 레코드 상가가 시간을 뛰어넘는 장소가 되는 그런 그래서 왜냐면 카세트 테이프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계속 테이프가 돌잖아요. 네. 시간 네, 이게 이제 계속 돈다. 감아지는 거. 네, 돌면서 감아지고 다시 리와인드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뒤로 백할 수도 있고 그랬다 다시 또 플레이 할 수도 그치, 있고 빨리 돌릴 수도 있고 뒤로 돌릴 수도 있고 빨리 돌릴 수도 있고 2배속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 테이프가 갖고 있는 계속 돌아가는 무한 루프 같은 그 그림에도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시간의 축을 쭉 설정해서 나중에 메비우스의 띠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메비우스의 띠처럼 타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테이프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상징하는 물건으로서 그 소재로서 굉장히 좋은 소재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그 카세트 테이프는 A면과 B면이 있어요. 포스터에도 이제 중국어 포스터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A면, B면, 사이드 A, 사이드 B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두 번 사는 거지. A로 살고 B로 살고. A라는 시공간이 있고 B라는 시공간이 재밌네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이프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그 머터리얼한 물질적인 의미가 이제 거기 있는 거죠. 이제 좀 꿈에서 살아났어요? 돌아오셨네요. 네. 우리는 테이프에 좀 익숙한데 모르는 세대도 모르는 있죠. 세대도 있지 않나요? 자 그러면 2부에서 테이프 네. 레코드 가게 얘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어여여 가게 짐싸 지금 가나요? 어디로 가는데요? 정처 없이 떠나는 여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 더 로드. 출발! 이 방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교육조 대만교육부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여여 가게 짐싸 지금 가나요? 어디로 가는데요? 정처 없이 떠나는 여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 더 로드. 출발! 아우 힘 세졌어요. 아니 제가 왜 웃었냐면 네. 1부 녹음 때 안경을 안 쓰셨던 분이 안경을 그 사이에 집어서 쓰셨나요? 그 중간에 제가 한번 봤을 때는 이렇게 멍한 눈빛이었는데 1부 녹음 끝나고 2부 사이에 굉장히 눈빛이 살아난 분이 계셔가지고 막 펜을 들고 종이에 막 쓰시고
이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뭐가 왔어. 초기 왔어. 아니 이렇게. 여전히 모르겠어요. 아, 네, 복잡해서. 그렇죠. 진짜 모르겠어요. 영화만 본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이게 예. 누가 이걸 타임라인을 잘 정리해서 특강을 한다면 이게 또 상품이 될 것 같아요. 신여성 어떠세요? 혼자. 근데 상견례로 얘기를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답을 주는 얘기가 아니라 토론을 해서 열린 결말처럼. 운명이란 무엇이냐. 이건 네. 대중 영화가 지향할 수 없는 스토리 라인이에요. 대중 영화는 결코 이렇게 지향할 수 없어. 그런데 이 대중성을 어떻게 확보했냐? 캐릭터로 그냥 간 거야. 리즈웨이. 이 영화는 캐릭터의 힘으로 그냥 뜬 거지. 무슨 스토리의 힘으로 뜬 건 아니에요, 사실은. 또 이해하지 못하셨다고 또. 스토리는 그게 그거야. 죽고 살고. 운명이야, 운명. 이거 여기 상친 놈들 들으면 이거 정해진 운명이야. 네가 내가 됐다. 네가 여기 됐다. 두 분 나가시라고. 여기 정해진 왼쪽으로. 운명이야. 네가 난- 내가 나는 됐다. 내가 됐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전원일기식 해설입니까? 여기 두 분 여기 딴 자리로 좀 아. 마련해 드리는 걸로. 두 분 같이 잘린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한국의 영화 팬들은 스토리 라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의 영화들 중에 또 TV 드라마나 OTT 드라마들 중에 항상 이렇게 뜨는 것들은 스토리 라인이 분명해요. 그리고 스토리가 사실상 좀 단순하다 싶을 정도로 그쵸. 명확하고 정확하죠. 와야 돼. 머릿속에. 연진아, 넌 그렇게 내일부터 매일매일 흉흉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죠. 복수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 우리는 그 타임슬립이나 회빙환을 하더라도 그 이해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게 하진 않거든요. 재벌집 막내 아들 다 이해되잖아. 이해 안 되는 거 없잖아요. 근데 대만 영화의 이 상견이는 상견니가 상당히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 웹소설류라고 전 생각해요. 웹소설 스타일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막. 멀티버스라고 그렇죠. 하는데 멀티버스는 이제 다양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죠. 매력적이에요. 그죠? 멀티버스. 한두 개만 있었으면 이해했을 것 같아요.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그 표를 짜셨어요? 제가 좀 그 인터넷에 도움을 받았더니 어머.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분이 정리한 건 아니고 중국 분이 이걸 정리해놨는데 얼마나 머리 아파. 이 영화에 어머머머. 5개의 시공간이 등장한다. 우와. 그래서 A 시공간, B 시공간, C, D, E까지의 시공간이 등장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받아 적었습니다. 다 받아 적어가지고 쭉 이렇게 표를 만들어 왔어요. A, B, C, D, E로. 너튜브에서 해오신 겁니까? 네, 중국 너튜브를 찾아가지고. 어, 왜냐면 설명-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쵸. 사람들은 아직 이거를 이제 막 비평하거나 개봉했으니까요. 평가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음. 짧게 그냥 뭐 캐릭터 정도 얘기하는 게 많은데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 어머. 이걸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걸 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A, B, C, D, E에 다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래도- A 공간은 처음에 시작되는 공간이야. 리즈웨이하고 황유시안이 만나서 처음에 첫눈에 반하고 서로 사귀다가 황유시안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리즈웨이가 이제 도와줘요. 황희찬은 천인루가 죽으려고 하죠. 영화에서는 황희시안 나오잖아.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황희시안이 죽으려고 한 적은 황희시안은 없어요. 완전 네. 강정 캐릭터고요. 천인루가 자기를 이제 없애거나 죽으려고 하거나 뭐 그러지. 왜냐면 그래도 천인루가 식물인간이 됐죠. 네. 식물인간이 됐는데 그거는 사고 때문이었고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네, 천인루의 영혼이 황유시안한테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그쵸. 황희시안이 천인루로 과거에서는 네. 뒤바뀌죠. 네, 맞아요. 네. 어우, 그다음에 이렇게 읽으면서도 내가 뭘 읽고 있지? 이런 거. 저기 몰입이 안 되는 것들은 좀 지우세요. 가서 그 결론은 네, 나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B의 시공간은 천인루하고 양하오가 만나는 공간이야. 이게 그렇지, 이제 만나는 상해. 그러니까 중심에 천인루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어. 천인루를 놓고 보면 쉬워요. 우리 신여성은 그래서 뭔가 A 다 시공간에서 이해했어. 리즈웨이가 죽어. 근데 B 시공간에서는 그렇죠. 황유시안이 죽어. 그렇죠. 예. 어. 누가 개입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야. 얘가 얘를 살리다가 쟤가 죽고, 얘가 자기를 어머, 죽이려다가 딴 애가 죽고 이런 소설 식으로. 하나 쓰세요. 될 것 그럴까 같네요. 봐. 네. 상견례? 예. 투? 상견례 리부트? 그쵸. 양하오 나오는 또 삶이 있죠. 그 남자도 엄청 순해 보잖아요. 네. 양하오의 세계. 시를 듣기도 전에 그냥 나를 까 아니에요. 막아버리네. 아니에요. 들어봅시다. 아니, CD CD가 들어봅시다.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우린 저는 궁금해요. 예. 시는 천인루하고 황유시안이
같이 죽어. 그렇죠.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D는 리즈웨이하고 황희시안이 죽어. 그치. E는 누구도 죽지 않아. 그게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에. 누가 죽느냐를 가지고 따져본 A, B, C, D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래서 이 공간이 마지막에 다르다는 거야. 누가 죽지 않는다여서 끝나서 해피엔딩인가? 동시에 이랬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5개의 공간이. 네. 적어도 여- 5개네. 적어도 5개. 동시에. 그러니까 소스 코드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소스 코드. 되게 열린 결말이네요. 그럼. 아니 여기 지금 생각하니까 등장인물이 더 나올 수가 없었네요. 걔 공간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니. 그러니까 지금 그 있죠. 양하오. 천인루의 남편은 드라마에선 안 나왔던 인물이에요. 그래요? 새롭게 나온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드라마에서 안 나왔던 장면이 뭐냐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그 길을 잃었다가 찾아 오빠 저를 기억하세요. 저는 황시안이에요 하면서 꼬맹이가 손을 흔들어. 그리고 헤어졌다가 만난 거예요. 이 메이크티 장면에서. 이 장면이 드라마에는 안 나와요. 드라마에서는 그 대학교 때 만난 걸로 나와요. 황희시안이랑. 대학교 얘기는 없잖아요. 네,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새롭게 써지는 거죠 이게. 새로운 세계관은 맞아요. 그래서 스피너프이기 때문에 드라마에 없는 걸 좀 채워 넣으면서도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본 사람도 새로운 재미를 주는 거니까 그 바로 밀크티 장면, 제외하는 장면. 네. 그런 게 이제 드라마 시리즈가 끝나면 쟤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만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장면을 재현해 준다거나. 그거는 사실 외전에 가깝죠. 그리고 근데 이제 모준재는 굉장히 강렬하게 드라마에 나오는데 그리고 청력이 굉장히 약해서 보청기를 끼고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 모진재가 귀를 이렇게 누르면서 무슨 소리를 막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네. 근데 그걸 잘 못 살린 거야. 그러니까 모진재의 유니버스는 따로 있는 거예요. 모진재를 중심으로 유니버스는 따로 열려 있는 거야. 모진재까지 나왔으면 우리 모두 더 큰일 나지. 힘들었지. 그리고 더 힘들었지. 그 남편 양하오. 그 사람의 세계관도 따로 살아 있는 거예요. 천인루 자기가 그걸 들려줬을 때 들려주지 않았을 때 황희시안이 갔을 때 가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인물별로 다 있는 거예요. 이 멀티버스는 영화를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세계관이고 이 영화에 재현되지 않은 많은 인간들의 그 유니버스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못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 5개를 찝은 거는 천인누를 중심으로 한 5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근데 황희시안이 주인공이 아니었군요. 사실 이야기의 축엔 천인누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천인누가 없으면 회귀를 양하오를 못해. 중심으로 하면 또 다른 색이 또 있는 그렇지.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양하오가 5개가 아닌 거죠. 왜냐면 드라마에서는 그 악역 있죠. 의사. 걔가 뒤로 올라오잖아요. 네. 죽이려고. 양하오가 뒤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양하오가 뒤로 가서 자기 와이프를 또 다르게 만나가지고 살려낼 수도 있거든. 악역 의사가 어디에? 드라마에. 여긴 안 나와. 거의 유니버스 같아. 유니버스. 드라마는 아주 강렬한 잔혹한 악역이 하나 있죠. 그 천인누를 스토킹했던 사진 찍고 막 그 옷 갈아입는 사진 막 도찰한 것도 막 해가지고 막 그 천인을 거의 막 그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모든 인간은 다중자아를 가지고 있다. 다중자아가 그렇죠. 펼쳐지는 다중의 세계가 있다. 멀티버스가 결국 그런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살아온 날들을 후회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돌이켜보면서 시간을 거꾸로 돌이킬 수 있다면 이런 욕망을 누구나 인간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돌아가 봤자다. 네가 그 욕망을 만들어낸다고 세워낸다고 해서 아니 그래서 나는 운명이라 생각한 거예요. 돌아가 봤자야. 네. 그래 봤자 결국 삶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색다른 삶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오늘을 열심히 살아. 약간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타임물을 제대로 안 보셔서 그래요. 타임슬립물 중에 또 그 잘렸어요? 공간에 남아있는 타임슬립물 있어요. 우리나라에 BBC 리메이크했던 라이프 온 마스 보면 과거랑 20년, 30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남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돌아와. 천인도 안 돌아와. 결국 또 죽잖아요. 양하오랑. 천인은 안 죽었죠. 드라마에서. 황희시안. 황희시안. 네, 그렇죠. 황희시안이 죽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그냥 황희시안이 마지막에 근데 청혼을 받잖아요. 헷갈려. 그래서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정해진 운명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기 꼼꼼히 말처럼 네. 돌아가도 별거 없으니까 지금 최선을 살아. 이런 거는 과거에 가서 시간을 어질러 봤는데 결국 다른 사람 운명까지 흔들면서 그냥 원래대로 사는 게 맞아. 그런 서사가 있고 그렇지 않고 과거에 가서 바꾸려고 아니 거기에 너무 좋아서 남는 서사가 있어요.
아예 거기 남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평행 세계라고 생각돼요. 이 차원과 저 차원. 그러니까 이거는 후회하고 바라고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올이라고 불리우는 그 맞죠? 제목이 뭐야? Everything, Every 왜요? Where, All at Once. 거기 그런 말이 나오잖아. 모든 건 선택이고 네. 선택에 따라 다른 세계에 살게 되고 하나로 존재하지 않는. 이 감독은 꿈을 많이 꾼 것 같아요. 몽상가. 몽상가. 그렇죠? 여러 가지 꿈을 꾸면서 내가 만약에 이때 이게 아니면 어땠을까? 상상력이 이런 저는 좋다고 봐요. 상상력을 하면서 이 멀티버스의 세계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또는 네. 현실이 굉장히 우리가 회귀물이 요즘 유행하잖아요. 근데 회귀물이 유행하는 이유가 현실이 도저히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 잔혹하거나 여유가 없거나 가난하거나 힘들 때 네. 막막할 때 회귀물을 많이 보는데 회귀물로 돌아간다는 건 그냥 한번 꿈꾸는 회귀가 아니라 내 뜻대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탐색이라고 봤을 때 어쩌면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 남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회개를 통해서 깨닫는 것들 있잖아요. 돌아왔을 때. 어떤 게 가장 와닿았나요? 신여성한테는? 운명은? 이거 성향이. 네.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면 둘이 그렇게 해가지고 해피엔딩 같은? 좋겠지만 천인루가 저는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제 이런 이 타임슬립물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멀티버스로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과학 물리 이론하고 붙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놀란 감독이 주로 SF 만들 때 그런 양자역학 이론을 많이 쓰잖아요. 인셉션이라든지 인터스텔라.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과학적인 서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스토리텔링이 가미되면서 그 멀티버스 하게 된 게 이런 회귀물인데 요즘 회귀물의 특징이 과거에는 그냥 왔다 갔다 평행 이동을 하거나 과거에 가서 바꾸면 여기도 바뀌니까 조심해야 돼. 현재를 열심히 살아. 결론이 현재에서 끝나는데 요즘 회귀물의 특징 그게 아니야. 우리 그러니까 그 애의 올해도 나오지만 여기는 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다차원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 소스 코드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나하고 동일한 그 몸을 가진 외모를 가졌지만 다른 생을 살고 있는 누군가가 우주의 여러 곳에 있어. 이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과학 이론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럼 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내가 뭐 선택하고 뭐하고 알아서 개척하고. 근데 그건 변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생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올도 그렇지만 나에게 소중한 게 있다면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소중한 것을 살릴 수 있다면 어디로든 갈 수 있다라는 그 절실함 그것을 말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얘기한 대로 선택한 길이 아닌 다른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렇죠. 그런 거죠. 이렇게 보면 한 가지의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5가지, 6가지. 엄청 많다. 시간이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서 꼼꼼이가 말씀하셨던 영화는 시간의 예술이라고 했을 때 시간은 한 차원이죠. 과거에는 하나의 시간의 순서를 바꾸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시간을 입체적이야. 시간을 어떤 통 속에 완전히 갈갈이 찢어놓은 거죠. 같은 한 찰나를 순식간에 막 수만 개의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서 그 시간의 조각들을 완전히 다 이렇게 조율 마치 스트레인지처럼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여성이 좀 달라 보여요. 그래요? 제가 원래 타임물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가 봐요. 이 멀티버스 세계에서 살고 있었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제가 신여성이 맞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저 나혜석이라고 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양자경이라고요. 여기 안에 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양자경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거 질문할게요. 장면이 아닌 것 같아요. 장면은 장면인데 차이나는 한 장면에서 인상 깊었는데 거기 얘기가 있을 것 같아갖고 그 뒷모습 비 오는 날에 뭔가의 뭐라 장면이라 천인루인가요? 회색의 옷 입고 뒤에 맞아요. 뒷모습 있는 거. 교복 입고 뒤에. 교복 입고 뒷모습에. 천인루죠 그거는. 천인루죠. 드라마에서 그 그림을 처음 그리게 된 거는
천인누의 몸에 황희시안이 들어오잖아요. 고등학생 천인누에 예? 원래 굉장히 꿀꿀한 애예요. 천인누는 말이 없고 거의 내성적이고. 왕따라고 불릴 만큼 근데 공부도 잘하고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도 챙기는 아이인데 정말 이렇게 눌려 있는 아이인데 그 몸에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예. 리쭈에이가 원래는 천인누를 안 좋아해. 모진제가 천인제를 좋아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리쭈에이가 말이 너무 잘 통해 얘가. 그래가지고 홀딱 반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인누는 아닌 거지. 황희시안 얘기해요. 난 예. 천인누가 아니다. 예. 믿지 못하겠지만 그래가지고 너무 발랄하니까 그 모습 근데 나중에 또 다시 돌아가 황희시안이 그러니까 너무 그리워서 그려놓은 거예요. 리쭈웨이가 그걸 잊지 않으려고 내가 너를 찾으러 갈게라고 얘기하거든 드라마에서. 네가 다시 미래로 가도 난 너를 알아볼 수 있어라고 얘기해. 지금 만나러 갑니다네. 그래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단서인 것 같아 갖고. 그래서 밀크티 예. 가게에 오잖아요. 걔가 리쭈웨이가 리쭈웨이. 와서 시키죠. 예. 그게 그건 거예요. 찾아온 거죠. 어디서 리쭈웨이가 많이 들었던 뭐 노래가 뭐 나오는데 노래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순서로 치면은 그 황희시안이 일하고 있는데 리찌에이가 와서 노래를 묻잖아요. 네. 찾아온 거지. 찾아온 거야. 그래서 그래 만나는 운명이라고 거죠. 나는. 그치. 그래서 그쵸. 만날 사람은 결국 만난다. 이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날 사람은 만나는 거죠. 네. 아직 그런 장면. 시공간이 아무리 멀티버스가 많아도 만날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근데 조금 부정적으로 이 드라마를 보면 너무나 해피엔딩이나 로맨스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가혹했다. 그러니까 천인누라든지 또 모진제는 아니고 천인누, 특히 천인누가 그런데 이 영화는 너무 황희시안과 리쭈의 러브라인에만 이렇게 막 초점이 그죠. 되어 있고 예. 막 아름답게 그려지고 애절하게 그려지고 하다 보니까 황희시안이 회귀를 하게 되는 그 공간이자 인격인 천인누가 굉장히 좀 뭐랄까 도구적으로 쓰여졌다. 천인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멀티버스를 이해 못하는 일반 평민한테는 이 두 사람을 부각시키는 게 단순하죠. 사실 단순하게 드라마 내용 스토리 다 이해 못해도 맞아요. 두 사람이 나오는 것 자체로만 해도 이 영화는 드라마랑은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드라마에서도 결국 천인누가 죽고 싶어 해지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황희시안으로 회귀가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황희시안은 운동도 잘하고 쾌활하고. 긍정적이고. 근데 그러니까 점점 자기 파괴감이 더 드는 거예요. 천인누가. 그래서 나는 죽으리라.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결국 천인누는 회귀를 위하거나 뭔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인격이긴 한데 그런 어두운 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모진제는 약간 동병상련처럼 네네. 왜냐면 좋아했던 거죠. 드라마에서 모진제도 보청기 때문에 예. 왕따 당하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하려고 해보면 내가 두통약까지 먹었어요. 근데 드라마에서 만약 모진제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모진제가 다시 천인누한테 야 공연에 못 가서 미안해 영화 음악 그러니까 같이 들래? 달달했어요. 그게 이제 새로운 이제 멀티버스의 시작인 거죠. 또 나올 수 있어 그럼 이거. 응. 그게 모진제랑 천인누의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천인루가 아직까지 그 음반 가게에서 알바를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언제? 영화 그 마지막은 아니지. 그건 상하이에서 이미 저거 하고 올 그런가요? 때지. 거기에 모진제가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바하는 볼 수도 가게에. 있겠네요. 예. 근데 여기 모진제가 수염을 기르고 있잖아요. 영화 네.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그냥 머리카락, 머리 스타일 이런 걸로 구분했어. 근데 리츠웨이랑. 드라마에서 천인누에서 단발머리 되게 자연스러운데 영화에서 천인누 단발머리는 어디서 그런 가발을 가져와가지고 머리 약간 이렇게 좀 길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 스타일인데 머리 영화하고 스타일로. 들어가. 근데 넷플릭스는 워낙 제작비가 빵빵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정교하고 돈을 많이 쓸 수 있었을 넷플릭스 거예요. 드라마가 훨씬 더 돈이 많았다. 정교하고 그래서 네. 어려워. 디테일하고 여긴 저는 디테일이 한 장면 맞췄어요. 그래서 저도 이어서 가면 저는 그래서 레코드 가게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레코드 가게.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완전 막 레코드 가게 단골 하나 있었거든요. 워크맨.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도 이 이어폰을 써가지고 영화 속에 네. 나오는 저는 지금도
동시에 여러 소리가 들리면 잘 못 들어요. 난청 같은 게 있어요. 그 이어폰의 부작용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들었더니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조금 떨어져 한 2, 3m 떨어졌는데 동시에 누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충돌이 돼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잘. 아니 그냥 원래 좀 계속.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 아니고 계속 물어봐요. 무슨 소리였어?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돼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어폰을 깊이 쓰는 거는 조금 그렇긴 근데 한데. 워크맨 있고 또 마이마이? 우리나라는 근데 저는 요요였는데. 요요 요요. 있죠. 네. 배우의 요요. 맞아. 워크맨이 이제 소니 거인데, 네, 저는 운 좋게 그걸 초등학교 때 이제 얻어가지고 음질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요요했어요. 그 레코드 가게 아저씨가 고등학교 때도 공부하기 진짜 싫을 때 가서 수다 떨면은 야 요즘에 이거 나왔는데 한번 들어봐 뭐. 아니면 저 좋아하는 노래 이거 좀 쫙 녹음해 주세요 앞뒤로. 그러면 이제 쫙 녹음해서 얼마에 팔고 공테이프에다 녹음해주고 했죠. 선물도 받기도 하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게 신촌에 있었어요. 학교 앞에 다 있지 않았어요? 전 학교 앞에서 바로 했어요. 나 여기 제 학교 앞이 여기였네. 그러니까 학교 네. 동네마다 다 해줬어 그거를. 그래서 그게 해주세요 하면 몇천 원 내고 이렇게 하고. 그런 불법은 시절이 아니었겠죠? 있었네요. 아니 그때는 근데 저작권심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처럼 아니었으니까 돈 받고 해줬지. 라디오 프로그램 녹음하고 막 그러니까 동시 더블데크로 막 그랬었죠. 그래서 갑자기 그 시절이 떠올라가지고. 근데 그런 밀도로 사실 따지면 넷플릭스의 20세기 소녀가 훨씬 더 밀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세기 소녀도 과거 회기물이잖아요. 97년인가로 회귀하는 건데 이제 회기는 아니지. 그 추억인데 확실히 넷플릭스 물들이 잘하고 있어? 정교할 수밖에 없지. 돈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여유, 제작 기간의 여유와 돈과 그러면 디테일이 살아나잖아. 그래서 저는 카디테이프 앞에 일부에서 나왔던 것처럼 시간을 편집하고 돌리고 되감고 다 의미 있잖아요. 근데 레코드 가게가 옛날처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 요즘엔 많이 없어졌잖아요. LP판을 안 쓰니까. 레코드 기계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있나?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을지로에 다시? 테이블마다 턴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각자 헤드폰을 꽂고 듣는 가게가 힙하대요. 그래서 다방식인데 옛날에는 같은 음악을 동시에 들었잖아요. 이거는 헤드폰 꽂고 각자 턴테이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겼대요. 가보고 싶더라고요. 자, 그러면 영화 음악도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맞아. 네. 그렇죠. 저는 막 영화 자체는 너무 헷갈려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그나마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한 얼마 지나다가 이제 막 20분. 회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말할 수 없는 비밀. 말할 수 없는. 어쨌거나 말할 수 없는 비밀도 피아노를 너무 통해 단순하지. 근데 이거는 그거랑 차원이 다르다. 그만큼 과학 이론이 발전한 거예요. 걔도 이제 피아노 치면서 막 옛날로 이제 단순하게 이제 회귀하고 하는데 이건 진짜 차원이 다르다 해서 차원이 달라. 드라마를 한번 봐야겠는데 이 드라마와 또 영화에 어떻게 보면 시종일관 흐르는 멜로디가 하나 있잖아요. 레코드 그쵸. OST. 네, OST. 그게 이제 우바이라는 가수가 제가 태어난 해에 이제 내놓은 음반인데 태어난 해를 뭐 강조를 해. 지금 젊다고 자랑하는 거야? 나 회귀한다. 라스트 댄스. 나 회귀한다. 네, 라스트 댄스. 한번 듣고 갈까요? 아니 태어난 해에 그때 발표했다고? 그렇죠. 되게 오래된 거였네. 오래됐죠. 네. 그렇죠. 오래됐죠. 근데 이게 원래는 그 당시에는 뭐 당시에도 이제 막 좀 흥행을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약간 역주행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뭐 꼬부기도 있고 또 최근에 또 역주행 유나인가요? 시간의 지평선. 시간의 지평선. 그 얘도 다 노래 역주행하는 좋아. 음악들이잖아요. 라스트 댄스도 상견례 때문에 역주행했다고 합니다. 좋으시겠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바이의 라스트 댄스 한번 듣고 가시죠.
오바의 라스트 댄스. 그건 안 나왔네. 이게 중국어 노래인데 저는 처음 들을 때 이게 중국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만의 그렇죠, 예. 그 맛이 확 느껴지는 예. 아주 그냥 진한 아. 대만 음식을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대만식. 예, 대만식 중국어예요. 성조가 세지 않고 뭔가 네, 아주 이렇게 대만식. 부드럽게 네, 넘어가는. 네. 전 대만 노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중국어구나. 그리고 네. 이 오바이가 이제 노래를 부를 때 손가락으로 눈을 가리는 장면이 드라마에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예. 무대에서 이제 노래를 하잖아. 부를 때 이게 뭐 세 손가락으로 개를 손가락 세 가지고 개를 하죠, 해가지고 눈을 가리죠. 이제 가리는 장면이 있는데 음. 그 주인공들도 그런 이제 그 별로 중요한 장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런 거에 오바이가 몰입하- 떴네. 그래서 그런 거 몰입하지 마세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 노래는 저기 약간 넷플릭스로 나중에 정주행 해보시려면 이 노래를 좀 빠르게 들어보세요. 훨씬 좋아요. 이 노래가 빨리 듣잖아요. 요즘 감성으로도 충분히 한 1.5배로 음악 들어보시면 어깨가 들썩거릴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타령 같지만 빠르게 들으면 굉장히 힙해요. 예, 노래 가사를 너무 좋아. 그래도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예. 所以暂时将你眼睛闭了起来. 뭐 그러니 잠시 눈을 감아봐. 이런 거고. 黑暗之中漂浮我的期待.期待. 어둠 속에서 떠도는 나의 기대. 平静脸孔映着缤纷色彩. 평온한 얼굴은 찬란하게 빛나고 让人毫不疼爱.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뭐 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막 크게 연결성 있는 가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음악이 그래서 좋던데 음악이. 궁금한 게 우리나라 리메이크하면 어떤 음악을 할까 되게 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오바이 노래를 그대로 가져오진 않을 가져오진 않을 테고. 거고. 예. 변진섭? 나는 누구지? 우리 건축학개론에 나왔던 노래처럼. 뭔가- 김동률. 그런 느낌. 김동률 거 가져올 것 같아요. 왠지. 그래. 예. 음악 들으면서는 근데 건축학개론 사실 생각했어. 저도 건축학개론 생각한 게 듣잖아, 마지막에 이렇게. 상하이로 그 레코드를 보내오잖아요. 택배물로. 음. 근데 그게 건축학개론에 있었던 장면이잖아요. 비슷하네. 그건 의미가 달라요. 건축학은 회기물이 아니잖아요. 회귀물은 그거는 아니죠. 추억을 주는 것뿐이고 이거는 회기를 목적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드라마에도 나와요. 의도적인 드라마에도 나와요. 그런, 그게 도착을 하면서 회기를 하거든. 회기하라고 보낸 거야. 아예. 아이고, 바보 도트는 소리 같아. 그래서 네. 건축학 김동률 음악도 그럴 저는 수 있겠네요. 건축학개론 음악 생각났어요. 네. 그렇군요. 뭐 그런 분위기는 나와야 되겠죠. 그쵸. 네, 그 정도는. 네. 한번 점쳐봅니다. 저 조용하신 꿍꿍이 네,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 그 A, B, C, D, E 시공간 다 얘기했기 때문에 뭐 더 지쳤어. 2부에서는 이제 지쳐가지고 이거 정리하느라고. 어우, 네. 훌륭하세요. 뭐 네. 혹시 이게 리즈웨이스처럼 굉장히 길어요. 많은데 다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 지금. 아우, 어디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아까워서. 그런 표절이에요. 아니 리즈웨이즈처럼 이렇게 드라마 정주행하실 거면 그렇게 그려가면서 해보세요. 거기 뭐 드라마 이런 데 나오잖아요. 시간. 네네. 몇 년? 2014, 2017. 한번 써보세요. 나 네네. 써야 되는 것 같아. 천원우 네. 중심으로 천인우 천인우. 중심으로 보시기를 이제 전 추천드려요. 네. 가자. 어여. 아유 어르신. 어여 짐싸 가게. 아유 어르신 지금 가나요? 어디로 가는데요? 정처 없이 떠나는 여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더로드. 출발. 이 방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교육조 대만교육부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여 가게 짐싸 지금 가나요? 어디로 가는데요? 정처 없이 떠나는 여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더로드. 출발.
네, 저희는 그 대만 이제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면서 저희 대만 녹음도 마지막 방송이죠. 네. 그래서 총 3편을 했었죠, 저희가. 네, 편 네, 했습니다. 편입니다. 네. 대만 영화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응원 그리고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OTT 시절에서는 사실 개봉관의 성적이 좋지 않아도 좋은 작품들은 시간에 따라서 끊임없이 꼬리 물고서 롱테일을 하기 때문에 그 얼마든지 대만 작품 중에서도 좋은 것들 저희 차이나는 우비에서도 소개를 많이 드렸죠. 해마다 서너 편씩은 늘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역사도 또 로맨스도 장르물도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의 마지막 작품 상견니의 3부 녹음을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3부는 온더로드를 좀 더 강조해서 만나는 영화 속 장소 또 공간 뭐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대만 얘기도 또 들어가면 좋잖아요. 또 이제 우리 상견니 이후에 언제 또 대만 영화를 하게 될지 모르니까 2월이나 3월에 또 대만 여행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대만의 맛과 멋과 여러 가지 매력들을 좀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견니의 배경이 됐던 그 고등학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가 펑난 고등학교죠. 네, 음. 봉남. 봉남. 아. 봉황이라고 할 때 봉자에다가 남쪽 남자 써서 봉남 고등학교고요. 이거를 중국어로 하면 이제 펑난 가오지 중学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봉남 고급 중학. 그래서 이 상견니의 팬 그룹 팬덤을 부르는 말이 펑난 소대예요. 펑난 샤오대. 아 재밌다. 봉남 고등학교를 좋아하는 소대. 아 좋네요. 예. 펑난 소대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우리 합니다. 영웅 시대 못지않은데. 네. 그래서 이제 주인공 이 3명이 다닌 그 고등학교를 말하는데 이게 타이난에 있습니다. 타이난. 네. 대만의 중요한 도시는 대만이 이렇게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섬나라이기 때문에요. 동해안은 늘 태풍이 불어오고 바닷바람을 정면으로 맞는 그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해안에는 중요한 도시가 없어요. 동해안에는 저 동북 쪽 위쪽에 좀 화련이라든지 이런 도시 작은 도시들이 몇 개 있을 뿐이고요. 대만의 중요한 도시들은 다 서해안 라인을 따라서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태풍이나 또 지진으로부터 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보면은 기룡, 찌롱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베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이종이 있고 그 밑이 이제 타이난, 대남 남쪽을 써가지고 타이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타이난에는 뭐 역사박물관도 있고요. 볼 것들이 좀 있고 남쪽의 그 정취와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만 남부의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양 문화도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고요. 타이베이보다는. 그런데 이 타이난이 배경인데 타이난에 실제로 이 영화를 찍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의 실제 원래 이름은 봉화 고등학교예요. 네, 펑허 가오지 중学예요. 그러니까 중간 두 번째 글자가 다르죠. 봉화, 봉남. 아마 대남이기 때문에 화자를 남자로 바꿔서 찍은 것 같은데요. 영화를 찍으려면은 당연히 이 학교에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아주 흔쾌하게 와서 영화 찍어라 이렇게 허락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영화 찍는 조건이 하나 있다. 무상으로 촬영지를 빌려주겠지만 조건은 우리 학교의 이름을 그대로 써달라. 봉화 고등학교라는 이름을 그대로 써달라.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교장이 되게 똑똑한데요. 네. 그러네. 그래서 홍보했네, 홍보. 글로벌.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대로 써서 이제 촬영을 진행하고 있던 중에 학교 측에서 영화의 내용을 안 거예요. 영화에 이게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 자살하는 장면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다시 제안합니다. 학교 이름을 좀 바꿔라. 드라마에서는 자살이지만 영화에서 자살을 하나요? 누가?
자살은 없습니다. 영화에서. 죽는 장면이 드라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 이게 드라마를 배경으로 얘기한 원래 거니까. 드라마가 원래 찍힌 장소고 그게 또 영화로 그런 거죠. 이어지는 거니까. 그럴 수 드라마가 있네요. 먼저 찍었으니까. 영화 보신 분들 뭐 헷갈릴까봐. 찰떡같이 얘기하면 콩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학교 이름을 바꾸는데 타이난에서 남자를 따와서 두 번째 글자를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봉남고등학교가 됐고 그걸 이제 중국어로 읽으면 펑난샤오뚜이, 펑난이 됐고 그걸 이제 팬 그룹이 펑난샤오뚜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드라마가 뜨고 나서 성지가 됐어요. 성지.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구경하러 옵니다. 근데 또 이 관광객들을 다 맞아줘요 학교에서. 멋지다. 설명도 해주고 그다음에 어머. 3학년 가보고 8반이지 싶다. 않습니까? 3학년 8반 교실도 개방해주고. 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그래요. 우와. 네, 그다음에 이제 요 타이난의 또 시장에 가면 누굽니까 모준주의 할머니가 네. 했던 빙수집, 네. 빙수집, 허름한 빙수집. 롱첸 빙덴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허름한 빙수집이 네, 나오죠. 맞아요. 네, 요 가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허름한 거 아니야? 네, 타이난 마더우취라고 하는 곳인데요. 마더우취의 중앙시장에 롱첸 빙덴이라는 곳도 여기서 활약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보고 싶다. 네, 타이나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싶네 이렇게 다 관광. 네, 빙수. 우리가 보통 대만 그러면 타이베이만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네. 타이난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를 통해서 이야기를 갖게 된 그런 도시다. 이렇게 좀 상견례 말씀을 통해서 드려보겠습니다. 타이난 여행이 네. 좀 많아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만 보시면 이 빙수 가게가 잘 안 나오죠. 와닿지 않고 그다음에 타이난은 별로 안 나와요. 고등학교도 사실은 거의 많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거의 근데 이름표에.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네, 나오니까. 그러니까 타이난에 지금 나온 내용들을 흠뻑 경험하시려면 드라마 시리즈 전편 대부분이 다 고등학교 그 3학년 8반 교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빙수에서 뭐 푸딩 얹어 먹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사실은 빙수 가게가 빙수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모진제가 진짜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쥔제를 꾸준히 사랑하면서 믿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되게 인상 깊어요. 근데 타이난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레코드점. 32 레코드. 레코드점도 타이난에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거기가 가야지. 너무 좋아. 그게 약간 우리나라 드라마 25, 21에 나오는 네. 비디오 가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드라마에서는. 여기 몇 군데 가고 싶네요. 그리고 레코드 가게가 약간 회기의 기본이죠. 회기 장소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좀 독특한 게 리쭈웨이가 이 우바이 노래를 듣는 모진제가 우바이 노래를 들으면서 좋아하는 천인누를 처음에 밖에서 보고서 되게 좀 좋아하는. 그다음에 황희시안이 천인누한테 쑥 들어온 다음에는 또 리쭈웨이가 문 밖에서 그런 황희시안을 보면서 흡족해하는 그런 장면들. 레코드 가게도 있다면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그 타이난에서 레코드 가게였는데 그게 타이페이에서는 또 카페로 바뀌어서 이제 그 천인누 드라마에는 천인누의 몸에 삼촌. 들어온 황희시안이 네. 삼촌한테 얘기해요. 나중에는 카페를 하시게 될 거라고. 내가 왜 카페를 가지? 그것도 타이베이에서 막 그런 생각을 하거든 삼촌이.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이제 알게 되죠. 다음은 제가 네. 핫플레이스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난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타이난에서 북상합니다. 오. 북쪽으로.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게 영화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리즈웨이랑 황원쉔인가요? 황원쉔이 이제 약간 이제 정식적인 커플 관계, 연인 관계를 확립하기 이전에 같이 불꽃놀이 구경하려고 거기 어디 산마루 같은 데 오르죠. 산마루 같은 데인데 거기 올라서 불꽃놀이를 구경하는데 그 불꽃이 어디서 분사가 되느냐? 빌딩에서 분사가 되거든요. 되게 멋있죠. 그 빌딩 퀴즈로 나갑니다. 이름이 뭘까? 모르시죠? 제가 모른 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타이베이 101 빌딩입니다. 101 빌딩. 왜 101 빌딩일까요? 101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1 빌딩입니다. 단순하다. 하지만 타이베이의- 초고속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못 느끼죠. 그렇죠. 타이베이의 명소고요. 거의 뭐 대만 여행을 간다면 필수적으로 들리는 코스의 하나죠. 이게 정식 명칭은 우리는 뭐 원어원 많이 하는데 정식 명칭은 타이베이 세계 금융센터입니다. 다양한 이제 금융 관련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고요. 중요한 건물이군요. 이게 착공한 거는 1999년에 착공했습니다. 어유 빨랐네. 완공은 2003년 10월 17일. 20년 됐군요. 그렇죠. 어. 그리고 개장은 이제 2004년 마지막 날에 개장했습니다. 12월 31일에 개장했고 지상 101층 그리고 지하 5층으로 된 건물이고요. 높이는 508m였습니다. 근데 이게요. 초고층 빌딩이고 개장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그럴만하네. 빌딩이었는데 이게 2004년 12월 31일에 개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록이 언제까지 유지되냐면요. 2010년 1월 3일까지 한 굉장히 단명했죠. 한 5년 6년 정도 이 기록을 유지하다가 2010년에 어디에 이 1위 자리를 내주느냐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이 세워집니다. 두바이에 있는 빌딩인데 초고층 빌딩 이거는 거의 828m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빌딩이죠. 여기가 그래서 1위를 하고 있고 이 원어원 빌딩은 지금 이제 2위로 밀려서 여태까지 이제 와, 2위를 아직도? 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중에 하나고 또 여기 위에 그 전망대가 있잖아요. 가봤어요. 전망대가 있었는데 이게 생각만 하면 101층 언제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거의 뭐 1000m 속도로 이렇게 분당 1000m 속도로 1010m인가 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단 몇 초 만에 이 전망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타워 하나 있잖아요. 롯데월드 타워. 멀리서 밤에 보면은 좀 이제 웃긴 모양이 있지만 그래도 뭐 전망대도 있고 그러고 이게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불꽃놀이. 그거 되게 해맞이. 멋있던데. 새해 맞이. 그걸 되게 엄청 크게 하잖아요. 불꽃이 새해 맞이. 타오르는 것처럼 막 그 빌딩 진짜. 자체에다가 그 폭탄이 테러합니까? 폭죽을 다 알았어요. 심어가지고 신고 좀, 그렇죠. 신고 좀. 그렇죠. 심어가지고 그걸 이제 터트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너무 특이해. 하나의 무슨 초처럼 막 12월 31일에 거기서 이제 카운트다운하고 새해 맞이 행사를 원어원 빌딩에서 하고 주변으로 엄청 많은 사람이 운집하죠. 그래서 나는 그 사실 솔직히 영화에서 그 장면이 나올 때 너무 염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그리고 그다음에 막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아시겠어요. 사람이 혹시 여기서 회귀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막 이러니까 가슴이 그때부터 답답하면서 이거 어떻게 풀려고 그러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허름한 공사장 가서 보는데 막 분위기가 막 가슴이 조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갔을 땐 거기 밑에 딘타이펑이 막 있었는데. 거기가 본점이죠 아마? 네. 그렇죠. 네네네. 대만의 본점이죠. 그러고 유독 이 원어원 빌딩이 돋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만 자체가 사실 지진대에 위치해 있거든요. 지진이 굉장히 작고 약간 일본과 지리적 환경이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층 건물을 세우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대만이 도심 전체를 이제 딱 보면 원어원이 굉장히 이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솟아있는 그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유연한 건물인가? 그죠? 그래서 그 윈드 댐퍼라고 해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큰 추가 있어요. 그래 봐요. 그거 설명했었던 것 그 같아요. 추를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꼭대기에 달아놔가지고 네. 지진이 오거나 뭐 이러면 이 추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흔들리면서 건물이 같이 중심을 잡게 해주는 그 원리가 있다 그래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안 그러면 진짜. 그 추 자체가 굉장히 그 관광 컨텐츠 중에 하나죠. 네. 맞아,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있어야 되겠다. 그런 추도 있고 그다음에 뭐 높이나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또 이 101 빌딩의 외관은 대나무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대나무를 이렇게 계속 겹쳐놓는 모양으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대나무를 좋아하잖아요. 특히 그렇죠. 대만 문화를 설명할 때
그 대나무처럼 아주 어떤 꼿꼿한 기계, 절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겹쳐서 놨는데 그 겹쳐서 놓는 모양이 또 한 거꾸로 보면 한자 한 층 한 층이 한자의 8팔자 모양이에요. 팔을 또 좋아하니까. 네, 팔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8팔자 이렇게 뒤집어 놓아서 대나무 모양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디자인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네. 멋있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꼭 저는 그냥 혹시 저는 상하이 얘기를 하시려나요? 상해로 그냥 장면이 하나 나왔길래 아. 단순하게 여기 가보세요 하려고 했는데 그럼 상하이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위는 두바이, 2위는 대만, 3위가 상하이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면 이 사이에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네. 저도 대만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딘타이펑 본점을 갔었는데 너무 맛있고 일단 여기 이제 제가 그 대만에 딱 한 번 갔을 때 혹시 여행 가시는 분들 저도 몰랐었던 그 파인애플 과자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잖아요. 펑리수. 펑리수 꼭 사오셔야 돼요. 진짜 망고 빙수 말할 것도 없지만 왜 보통 열대 더운 나라 가면은 말린 망고 많이 사오잖아요. 근데 대만을 여행을 만약 가신다 또는 여기서 뭐 대만의 맛을 좀 느끼고 싶다 하면은 저는 진짜 그거 거기 가서 먹어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입에서 녹는 과자가 저는 누가밀크 그 과자만 누가비스켓만 알고 있다가 펑리수를 먹어보고서 와 이거는 새로운 맛이다. 처음 먹어보면 좀 그래요. 나는 늘 먹어요 이런 거 같아. 여기서 우리가 또 그래서 갈리네. 근데 펑리수는 파인애플 그거잖아요 안에.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대만의 맛으로는. 네.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대만에선 펑리라고 하는데 대륙에서는 뽀로라고 그러죠. 왜? 그렇죠. 예, 왜? 예, 똑같은 과일인데 이름이 달리 불립니다. 못 근데 이게 또 알아듣겠다. 재미있는 게 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대륙 안에서도 갈립니다. 중국은 이제 양쯔강 그러니까 장강을 기준으로 남방과 북방이 나누는데 북방에서 귤을 부르는 명칭이 있고 남방에서는 또 달리 부릅니다. 알려줘야지. 뭐라고? 북방만 압니다. 제가 남방에서 진짜 부끄럽다. 진짜. 옛날에 배웠는데 북방이 남방을 알 수 있어. 쥐즈였고 남방은 뭐였죠? 쥐즈가 아니었어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남방 안 살아봐서 몰라. 제가 다음 회에 이건 퀴즈로 남기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우리 애청자분에게 제가 귤 한 박스 보내드려. 제주귤을 한 박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는 무기 근데 이 이름으로. 식물이나 이런 과일 같은 거 명칭 부르는 거는 지역마다 워낙 고유하게 뭐 수백 년 동안 쓰던 명칭들이 네, 있어가지고 네. 좀 다르죠. 우리도 그래요? 뭐 우린 다 제주도도 똑같지 않아요? 아니야 제주도도 감자를 고구마를 감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감자를 지슬이라고. 지슬. 맞아, 하고. 맞아. 그거는 지역마다 달라요, 다. 그렇군요. 어쨌든 펑리수를 잊지 마십시오. 대만의 맛. 너무나 산만해진 모든 오늘 더 이상 발언하지 마십시오. 오늘 대만의 모든 것 같아요. 맞아, 좋잖아. 자, 타이난, 타이베이. 그래서 그냥 상해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저는 상해 거기 장면 나오는데 뭐 얘기 중에는 디즈니랜드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맞아요. 근데 그 밤에 뭔가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갑자기 타이베이랑 헷갈리나 싶은데 어쨌든 거기 장면에 그 강가 나오고 강 옆에 동방명주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동방명주라고 TV 탑이에요. TV 탑인데 약간 이게 거의 타워 같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와이탄 거리라는 데 있어요. 네. 그 와이탄 거리 속에 있는 동방명주가 너무 인상적으로 잘 마무리하셔야 돼. 이거 어떻게 마무리될까? 아니 그러니까 막 역사적인 건 없고 이게 참 상하이. 네네. 상하이의 관광으로 추천해 볼 수 있는 데가 하나 동방명주가 있다. 예. 상하이 하니까 생각나요. 영화 속에 그 장면 있잖아요. 천인루가 묻잖아요. 뭐 맛있어요? 맛있어요를 상하이 말로 뭐라고 하나요? 그 대만과 상하이 네네네. 그 두 가지 생각납니다. 말이 그 있어요.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무슨 네 글자짜리였는데 이흥 뭐라고 했어? 오시환니, 네, 그게 오시환니를 널 상하이 좋아- 방언으로 한 건데 저도 모릅니다 그걸. 그래서 거기 나와요. 저렇게 차이가 나나? 막 이런 생각이 든 완전 거예요. 다른 언어로 나와. 다른 언어예요. 완전. 마치 뭐 한국어인데 일본어로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느낌이야. 근데 너를 좋아합니다 이거잖아. 이거라고 했잖아 그 남자가. 상하이 말로 당신을 좋아해요라는 뜻입니다. 그 남자가 알려준 말이
그 맛있어요가 아니라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좀 되게 다른가 보다. 그렇게 말이 틀린가?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였는데 이흥 뭐 네 글자야. 네 글자. 그게 상하이 근데 방언입니다. 나중에 상하이 방언. 한자로 네 글자가 아닌 거 아니야? 한글은 네 글자. 한글로 자막이 된 게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맞아요. 네 글자.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니.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어쨌든 그러니까 좀, 이 세계관에서 보면은 상하이에서 천인루가 만난 그 양씨는 양하오. 상하이 출신이거든요. 네. 상하이가 고향이고 상하이 문화에 익숙해서 대만에 잠깐 출장해서 갔다가 천인루를 만난 거고, 그러니까 이 양씨의 세계관에서 보면은 이 천인루를 중심으로 또 다른 멀티버스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애에서는 황희슈안이 굉장히 외부인이잖아. 중요한 네. 인물이 아니거든. 걔는 천인루에 살고 천인루에 죽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찾았어요? 아니 상하이 말이라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거기 잠깐 들려주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양씨의 세계관에서 보면 자기에게 굉장히 소중한 천인루에게 황희샤에 들어오는 거지.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동방명주죠? 다행히 제가 동방명주. 얘기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3위가 세 번째로 높은 마철루가 상하이에 있는데 동방명주가 아니라 상하이 세계금융센터입니다. 그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어디 있어요? 상하이 있죠. 아니 상해 어디 뭐. 도심에 이거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아니 이분들이 동방명주는 어디 요즘 있습니까? 와이탄 거리. 푸둥. 강이 있는데. 오늘 이분들이 마무리가 안 되시네. 와이탄을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와이탄은 옛날 이제 청나라 말기 때 굉장히 국정이 혼탁하고 시국이 어지러웠잖아요. 그때 이제 서구 열강들이 막 중국에 침략하기 시작하고 경제적인 이권들을 침탈하기 시작했는데 그 와이탄이 그 세계 열강들의 서구 열강들의 조계지였습니다. 임차한 그걸 이제 조계라고 그러는데 임차한 지역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치외법권도 통용이 되고요. 이제 중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래서 와이탄에 가서 보시면 옛날에 이제 서구식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지금 아주 많이 나와 외국 있습니다. 같아, 외국.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외국 기업들이라든지 네. 외국 금융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노른자유죠. 상하이에서는. 네, 그래서 저희가 대만 영화 시리즈 마지막 방송인데 역시 대만 얘기를 많이 해서 좋네요. 네. 영화 속의 장소도 이야기하고, 그죠? 지금 상견례 아마 열풍이 팬덤들 중심으로 조금 지속될 수도 있고, 넷플릭스의 알고리즘이 더 많이 활성화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앞으로 다른 컨텐츠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녹음에서 또 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어여여하게 짐싸 지금 가나요? 어디로 가는데요? 정처 없이 떠나는겨.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언더로드 출발!